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이제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보다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영현 그런 부문장이 사과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이제 2000년대 한 20년, 그러니까 코비드 사태가 터지기 이전까지 삼성그룹 계열사에 이제 강의도 제가 많이 나갔는데, 이제 삼성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참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런 놀라움하고 감탄,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이런 조직이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한 기억이 나네요.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이 삼성전자 실적 부진의 원인을 분석한 공대 기피, 교육질 저하, 인재 유출, 20년간 누적이 삼성을 덮쳤다. 아주 기사를 잘 썼네요.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 가운데서도 제가 특별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그 내용 가운데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임직원들은 몸을 사리고 있고 삼성의 한 연구개발 분야 임원은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역량을 쏟았는데 요즘은 이게 누구 잘못인지 색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부품 경쟁력이 향상되는 그런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초기 멤버 임원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적이거든.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참 일을 할 때는 현대자동차 내부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산화 가능성이 있으면은 담당자 선에서 일단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올리게 되면은 대개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 그것이 거의 뭐 완벽한 자동차의 부품 국산화에 크게 기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초창기 문화가 대단히 공세적이었다는 이야기죠. 조직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부에 관료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몸을 사리게 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웬만하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삼성의 한 내부 임직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취재 기자들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 시작된 사법 리스크도 삼성의 발목을 잡은 바가 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삼성에 부담을 많이 줬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재용 회장이 2번 정도 아마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태준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정권은. 법인세는 많이 뜯어갔지만, 그러니까 지난 20년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합하여 선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거죠. 어떻든 초창기 60년, 70년, 80년대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국가가 기업을 돕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실행을 했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대 정권들은 사법 리스크를 따는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채용동을 사실상 요구했고, 이런 약속들은 현재 삼성의 큰 청구서로 남아있다. 지난 2019년 종합반도체 강국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삼성이 부랴부랴 발표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는 경쟁사인 대만 반도체를 자극했게 되고, 결국 대만 반도체가 주도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져 가지고 삼성이 경쟁에서 밀리는 패착이 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많이 개입한 거죠. 뭐 지금도 무슨 준법 뭐 위원회가는 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과 같은 그런 회사를 한국인이 만든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예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용수철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예. 한국인의 본성, 본능, 원형이란 것이 일정 기간 동안 배가 고플 때는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배가 불러지게 되면 용수철이 금방 원위치를 회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억압이나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자분이 드는 것은 초인류 삼성이란 자부심과 조직 문화도 느슨해졌다. 한 연구개발 부문 직원은 야근이라도 하면 다음날 늦게 나와야 주 52시간 제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회사도 MZ 직원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 문정권에서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때 끊임없이 경고 사인이 왔지 않습니까? 첨단 산업이라는 시간 경쟁인데 이렇게 경직되게 노동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도 현장의 아우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지배층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52시간 제도를 밀어붙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 때로는 일감이 밀리면은 날밤도 세워야 되는데 저도 일을 많이 한 사람 측에 속하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정도면 경직된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연구개발하는데 주 52시간 틀에 꽉 맞춰라. 연구개발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냥 경쟁력을 상실하는데 경쟁력을 잃어버리는데 크게 기여한 제도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때문에 그런 부문장이 실질적으로 부회장이 그렇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이제 드디어 그 정책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몇 년 터울을 두고 이제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뭡니까? 그냥 희망회로 돌려가 나중에 완전히 와장창 무너질 때가 돼야 그때야 이게 뭐야 이렇게 아마 나올 겁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문제를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 심각할 수 없는 거죠. 왜? 돈은 버튼 누르면 다 돈은 그냥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주 52시간 제도가 완전히 그냥 묵사발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휘청이는 사이에 최대 경쟁사인 대만 TSMC는 이건희 정신으로 무장한 채 무섭게 뛰어가지고 2021년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지금은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TSMC하고. 한 대기업 임원은 한국 재계 창업자 정신이 옅어지는 가운데 창업자 정신으로 무장한 대만과 중국 기업들이 무섭게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뭐 돈병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나 이런 여러분들 초기 창업자 세대는 사업 보국이라는 그런 신념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것이 부를 쌓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좀 고결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이러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의료 분야에서 바이탈뽕과 똑같은 개념이 사업 보국이거든요. 지금 이 세대들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 세대처럼 어렵게 일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정의로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의로움이 살아 있어야 돈을 버는 사람이나 필수가에 수술하는 사람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좀 고루한 표현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헌신해야 될 대상에 대한 신념이 있을 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렇게 전력 투구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 보국이라는 게 딴 게 보면 그 사람들의 신념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통해서 나라에 이바지하고 나라를 앞서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창업자 시대에 있었거든요. 낮은 여름 숫가에도 불구하고 날밤을 새으며 수술하고 했던 그런 필수가 여러분들 그런 의료진도 뭐가 있었습니까? 바이탈봉,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런 고결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신념도 있고 신조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있으려면은 다양한 이해 집단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회는 정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선거를 다 도둑질 해가지고 모든 것이 뭡니까? 다 부정직하고 거짓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지금 창업자 2세나 3세들은 내가 쇠가 빠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뭡니까? 그냥 자본시장에 투입하면 편하게 먹고 살 건데 그런 사람 많을 겁니다. 국가가 국가다워야 헌신할 거 아닙니까? 이건 모든 것이 다 적용돼서 돈을 버는 사람뿐만 아니고 의사들도 그래서 정의로움이란 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돼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이런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빼앗을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 궁리를 하고 부정직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럼 그 국가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든지 간에 오늘 여기 보면은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런 친분이 있었던 모리스 창 두 분이 아마 살아있었으면 나이가 모리스 창이 조금 더 많겠네요. 올해 90대니까. 이름 이 창업이 1987년도에 TSMC 대만 반도체가 창업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아마 1940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자가 뒤서고 뒤선자가 앞서기 때문에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데 한국이 근대화 산업화를 통해서 만든 가장 굴지의 기업이 삼성이니까 삼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야 이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자립자존 정신이 좀 강해야 되고 그리고 더 헌신하고 많이 일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고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제도 도입하게 되면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구개발해 본 사람들은 주 52시간 제도를 하게 되면은 연구가 계속 끊길 거 아닙니까? 주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신 나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겠죠. 그게 저는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